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시gen입니다. 지난 3월 9일 밤이었죠. 아주 밝은 유성이 전국적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됐고요. 정밀 분석을 통해서 운석임이 확인됐는데요. 전국이 때 아닌 운석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 대해서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2주 정도 운석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운석아리를 하고 있었죠. 네, 실시간 포털 사이트에도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건국되고 나가서 처음이자 가장 큰 운석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했고 또 이제 블랙박스를 차에다 다 장착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많이 찍혔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떨어질 때 밝기가 거의 달만큼 밝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면서 엄청난 운석이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 발견됐다 운석, 그러니까 유성 사진이 찍힌 그 다음날 네.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됐고,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발견되고, 네. 뭐 이제 나중에 세 번째까지 발견되고 계속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정말 가면은 운석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운석 사냥꾼. 거기다가 또 외국에서까지 사람이 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운석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운석을 실제로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고 네. 정말 우리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값으로도 매긴다면 어마어마할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네. 꼭 이걸 갖다 로또, 하늘에 떨어진 로또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필요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너무 치중돼 있거든요, 관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얼마짜리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운석의 가격이 높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의미라든가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번에 떨어진 운석 같은 경우에는 돌로 된 운석입니다. 그래서 네. 미분화 운석, 콘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계 초기에 우주 가스와 먼지, 티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초기의 그런 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돌로 된 운석인데 이것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 희소성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네. 드문 거, 찾기 힘든 거,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네. 우리는 많이 못 느끼지만 그 굉장히 많은 운석이 떨어집니다. 네. 뭐 한 500g 정도 되는 좀 크기가 있는 네. 500g 정도 되는 운석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0개 이상이 떨어져요. 네. 근데 땅 면적으로 보면 지구에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중에 남한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한 500개쯤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떨어질 확률은 10년에 한 번 정도, 네. 500g 정도짜리가. 그러니까 이번 같이 뭐 한 10kg 정도 이런 것들은 정말 100년,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운석 사냥꾼들도 뭐 국내 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돌 자체의 가격만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뭐 비행값이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하지만 네.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운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 사람들이 구한다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한테 되판다면 네.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이걸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누구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 것 같아요? 글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닐까요? 예,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먼저 발견해도 상관이 예, 없는 그 건가요? 남의 땅에다 발견해서 그 사람 돌려줘야 돼요. 아, 정말요? 그다음에 주정부 땅에다 발견하면 그 주정부 소유가 되는 그럼 거고. 굳이 운석을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견한 사람한테 먼저 주기도 하고. 네. 뭐 호주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또 역시 거긴 정부 차원이고 정부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법조항에 운석 조항이 들어갈 리가 없고. 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법조항을 해석하면 이제 민법에 보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네.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이것이 학술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이제 천연기념물 같은 문화재로 그러니까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반출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경우에 이제 발견한 사람은 정부에다가 적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로또 광풍이긴 한데 너무 가격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걸 갖다 발견해가지고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공헌할 수 있고 우주의 전기를 한번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석이 이제 발견된 건 드문 일이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이 태양으로 향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3 R3라는 이름의 이 소행성은 지난해 9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 소행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계속 붕괴해 10조각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처럼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은 지금까지 관측된 적이 없는데요. 나사는 태양광에 의해 소행성의 회전율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원심력 효과로 조금씩 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운석이 떨어진 가운데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은 소행성 하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네. 미국 나사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 영상인데 기본적으로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화성 네. 다음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소행성 하나가 작년 9월에 발견된 거예요. 2013 R3라고 해가지고 네. 2013년 9월 초에 세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었는데 네. 이 소행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 10조각 이상으로 부서져가지고 이제 흩어진 거거든요. 그 찰나를 이렇게 포착을 한 예, 거군요. 그래서 왜 멀쩡한 이 소행성이 돌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운석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폭이 수백 미터 이상 되는 이런 커다란 소행성인데 이것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10조각 이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태양을 도는 소행성이 왜 부서졌을까? 네.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소행성 자체도 자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소행성인데 해가 비치는 쪽이 있고 안 비치는 쪽이 있겠죠. 네. 해가 비치는 쪽이 당연히 뜨겁겠죠. 네. 이게 자전하다 보니까 해가 비치면 거기에 이제 열이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산을 합니다. 네.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농축되다 보면은 이제 이 소행성 자체의 궤도가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전하는 그 속도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구성 물질이 좀 약한 거였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데 양쪽으로 받는 힘이 좀 틀리다 보니까 네. 자전 속도가 바뀌고 궤도가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약한 물질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바뀌는 양쪽 힘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저도 참 신기하고 처음 보는 건데 네. 하필이면 그 순간에 네, 그걸 아주 잘 포착했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착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소행성이 조각조각 나는 게 드문 일인데 그거를 네. 잘 포착해서 네.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